33분인데 그러면 아직 본론은 아닌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저희 뭐 인스타라든지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사무실을 이사를 한 지 조금 됐습니다. 이제 뭐 2주차 됐나요? 근데 사무실이 이사라니까 뭐 수리할 게 되게 많아요. 막 무슨 누전인데도 있었고 막 조명이 막 너무 노래서 문제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하나 고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랑 굉장히 친한 출판사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롱테일 북스랑 합쳐서 두잉글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두잉글이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올바른 영어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만든 그런 브랜드가 되겠고 사실 뭐 지금 두잉글로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트도 없는데 그냥 브랜드부터 만들고 봤어요. 로고부터 만들고 봤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 두잉글 오피셜이라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피디님 그 두잉글 오피셜 그거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소. 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리그램이라든지 등등 이벤트 이런 거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번에 리그램 이벤트 도서가 이제 이거였잖아요. 나도 영어 잘하면 소원이 없겠네라는 그림도 엄청 귀엽고 제목이 그냥 엄청 또 귀엽지 않습니까? 이 책이 딱 오늘 주제에 맞게 사실은 단어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미드 100종 10,00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막 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가장 빈도수 높은 거 2,000개 골랐다는 그런 책인데 요것도 이제 리그램 이벤트로 이번에 드리는 책이 이거거든요. 요런 것들 두잉글 오피셜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약간의 그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제 계획은 뭐냐면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영서당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롱테일 북스 인스타그램이 있고 막 이제 막 그랬단 말이죠. 해서 영서당 인스타그램은 사실 그냥 저희 브랜드를 위한 좀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에는 영서당 인스타그램을 그냥 아주 가끔이겠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바꾸고 어떤 그 영서당도 그렇고 롱테일 북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뭔가 브랜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두잉글로 좀 이렇게 합쳐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은근히 그 영상을 만드는 건 되게 편한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제 개인 계정도 따로 없이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저런 수다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35분이 지났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는 쌤 피부가 우유빛깔 창백하시던데 유튜브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 잘 받으시는 것 같은 건강한 느낌이네요 라고 스콜라스티카 초님이 적어주셨는데 이게 핸드폰 뽀샤시가 진짜 심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게 실제로 저희 조명 색깔에 가깝고요. 핸드폰 뽀샤시가 이 조명 색깔을 다 이기고 제 피부를 거의 하얀색으로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게 지금 제 상태에 좀 더 가깝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아시죠? 집중하기 시작하면 말 빨라지고 다른 거 신경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해서 본론도 시작 안 했는데 예고부터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라이브 방송 가장 초창기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북클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북클럽 프로젝트의 어떤 그 이번 원서 도서는 뭐냐면은 롱테일 북스 출판사의 영어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 책들이 뭐냐면 요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4권 정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요런 이제 책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이미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중에 한 권이 뜯어져 있었던 건가요? 이거 뜯어져 있네요. 유토피아. 자,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2권으로 나뉘어서 안 뜯어져 있군요. 네. 새 책으로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서 앞에는 원서가 있고 뒤에는 단어장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해서 이제 실제 원서는 요거의 반 정도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도록 하려고요.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는 저희 여러분들께서 프로즌을 읽고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내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서당 TV에 올라갈 건데 거기 밑에다가 이 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꼭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는 과제 문장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 읽으면서 과제 문장 공부해 보시면은 다음 방송 때 그 과제 문장 다시 한번 쭉 공부해 보면서 이건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얘기 나눠보겠고 해서 다음 주는 Frozen 겨울왕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Zootopia.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죠. Zootopia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고 마지막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코코. 이렇게 세 권을 가지고 북클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그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코코가 명작이에요. 코코가 명작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도치맘에서도 지금 공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그 링크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지금 이 라이브 보시는 영상 밑에 디스크립션 그 설명 칸에도 링크가 있고 그리고 내일 올라가는 그 영상에도 이 링크 역시나 또 걸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챕터북에서 뉴베리의 중간쯤 가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 단어장이고 뭐고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영화를 먼저 한번 봤으면 어쨌거나 내용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의 난이도랑은 상관없이 읽으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었지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내용이 재밌는 건 둘째 치고 그거는 뭐 디즈니 영화잖아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지금 롱테일북스에서 나와 있는 게 15종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하실 수 있고 뭐 좋답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북클럽 할 거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사실 필요 없고요. 북클럽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꼭 책이 있어야지만 북클럽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수업 내용은 그대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공짜로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왕 구매를 하실 거면 당연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만약에 이 세 권 말고도 더 읽고 싶다 하시면 그냥 저는 이건 제 사심인데 주먹왕 랄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주먹왕 랄프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뜨지 않았거든요. 막 흥행이 성공했다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먹왕 랄프 1편이 진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주먹왕 랄프 2편은요. 제가 영화관 한번 가서 봤는데 진짜 막 사람들 자지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재밌는 영화니까 영화를 보셔도 좋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도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랄프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 되게 뿌듯합니다. 랄프가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뿌듯할 수가. 주먹왕 랄프가 재밌다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줄 몰랐어요. 네네네.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예고 먼저 드리고 됐습니다. 이제 완전 집중해서 오늘의 주제죠.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좀 나눠서 오늘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쭉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운다.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불평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약간 팩트 폭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외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PD님이 다 이렇게 질문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제가 또 Q&A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날카롭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너무 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지나간 거 보니까 오늘 PD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PD님이 바뀌었어요. 항상 저희 라이브를 하시던 PD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PD님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기분이 좋으신가 뭐 이렇게 눈치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예민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 PD님이 바뀌었냐? 원래부터 같이 해주시던 솔비 PD님 어디 가셨냐?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뭐 잘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그냥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2번 하려고 그래요. 화요일 날 한 번, 목요일 날 한 번. 근데 그 2번 방송을 다 솔비 PD님이 진행하기 어려우셔서 이제 인수인계차 2번째 우리 PD님께서 라이브 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오늘 인수인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길래 말씀드려보면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자, 다 이제 잡담하지 말고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해요. 단어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단어 공부 이거 그냥 빨리 좀 이렇게 해치우고 그리고 나서 독해가 됐든 리스닝이 됐든 스피킹이 됐든 라이팅이 됐든 아니면 뭐 문법이 됐든 공부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 근데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100% 단어 외우기 못 하십니다. 단어 외우는 거 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단어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진짜 팩트 폭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단어 공부 제일 오래 해요. 왜? 단어 공부를 끝내지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하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 어휘력이 부족하고 되게 귀찮아 하는데 어휘력이 부족한 건 느껴지니까 단어 공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는 영어 정체기를 겪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마인드셋만 가져가셔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 게, 자,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어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정말 우리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왕초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단어 외우는 겁니다. 단어 외우는 시간이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법 1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장 내 영어 실력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1시간을 공부해도요, 먼저 머릿속에 내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컷 내가 가정법 공부해놨는데 내가 읽는 지문에서 가정법 안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단어는 달라요. 단어를 내가 공부하면요, 곧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1시간 공부하면 정말 1시간만큼 내 영어 실력이 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고, 특히나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막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단어 공부만 엄청나게 하셔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까지 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감 및 저 같은 사람 뜨끔하네요. 컥.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해서 많은 분들이 단어 공부는 약간 이제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하고 빨리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해야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단어 공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도 모르는 단어 많아가지고 찾아본단 말이죠. 그렇죠? 단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다가 단어 공부만큼 내가 확실하게 내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어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단어만 알면요, 정말 제대로 단어만 알면 찍어서라도 우리가 문장 이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어라도 많이 알면 어느 정도는 간다. 중간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단어 공부가 아깝다. 그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또 넘어갈게요.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우는 분들의 2번째 특징은요, 단어장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낮에 영상이 하나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지난 영상이죠. 허준석 선생님이랑 홍공쌤으로 이제 알려져 계시죠. 제가 이렇게 콜라보했던 영상에서 거기서도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허준석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교 교사로서 15년 경력 가지고 계신 분이고, EBS에서만 11년 강의하신 분이고,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단어 어떻게 공부하나요? 플러스 좋은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신대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어장을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허준석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그런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단어장 추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어장의 어떤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요?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단어장도요. 이 단어장이 있으니까 이 단어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단어를 공부하면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겠지? 보장해주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장을 당연히 써봤죠.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왕초 보고나 단어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거기까지도 되게 다행이죠. 단어 공부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어장이니까 단어장 막 서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샀다가 그냥 버리고 이것도 샀다가 버리고 다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돌아보니까 단어장 안 써요. 단어장 안 쓰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거 이제 나중에 조금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영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 뭐 적어 놓은 거는 어떤 단어장도 내 어휘력 향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어장이라는 것 자체도 뭐가 되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런 게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좋은 단어장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단어장이에요.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이걸 편다고 해서 내 기분이 다운되진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면 내가 그래도 들고 좀 공부해볼 만하네. 그런 거면 됩니다. 단어장 자체가 막 엄청 못 나가지고 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단어 실력이 안 늘었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단어장 거기서 다 거기란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저는 단어장을 또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질문 중에 선생님 좋은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라고 적으셨거나 적으려고 하셨다면 피디님 그런 질문 있었으면 지워주세요. 답변 안 드릴 겁니다. 좋은 단어장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단어장 없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영어 단어 못 외우는 분들은요. 어원이나 어미 어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 어원이란 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원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냥 뭐 약간 우리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on 붙으면 뜻이 뒤집어진다 이런 거. 뭐 this 붙으면 또 뜻이 뒤집어진다 그런 거 있죠. 해서 happy는 행복한인데 unhappy 하면 불행한이고 agree 하면 동의하다인데 disagree 하면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된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저도 사봤어요. 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거 설명해 준 거. 그래서 단어의 어원을 설명해 준 책 그런 거 꼭 한 번씩 사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매다가 결국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단어들을 공부 못하는 그런 단계를 많은 분들이 겪게 되시고 저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 요걸 사실 좀 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한데 그걸 한다 그래서 어휘 실력이 그럼 팍팍 느냐도 사실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on, this 같은 접두어는 좀 어느 정도 먹히죠. 그리고 접미어도 뭐 그런 거 있죠. 뒤에다가 month 붙으면 명사가 되고 뭐 ness 붙이면 명사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는 좀 먹히는 듯해요. 좀 먹히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뭐야 unhappy의 on도 단어의 뜻을 뒤집어주는 거고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disagree의 this도 단어의 뜻을 뒤집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ishappy는 안 돼요? unagree는 안 되나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이 단어의 어원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파생된다? 그 파생되는 걸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와 이거 제가 진짜 이런 거
출판사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원 책들을 보신 분들은 저는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어원 책들을 보면요. 초반에는요. 확 끌리는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초반 몇 페이지를 딱 파다 보면요. 와, 어원만 내가 잘 이해를 해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빠바바바박 외워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반 이후가 되면요.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외우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해서 저는 해봤다니까요. 어원 가지고 나도 단어를 늘려야지라고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효용성이 없고 그리고 그 효용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도 역시나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어를 외울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외운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단어는요.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할 때, 뭔가를 외울 때 이건 단어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외울 때 머리로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실어서 내 기분을 실어서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해주는 감정이 뭐고 내가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무슨 기분이 드는지를 기억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단어에 애정이 더 가기도 하고 실제로 기억이 더 잘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원 같은 경우는 너무 예외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어원이 이럴 때는 저렇게 해석되다가 이 경우에는 저렇게 돼요.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어원이야. 하나의 뿌리에서 다른 나무 두 개가 생겼는데 무슨 어원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지만 어원 쪽에 집중해서 단어를 외우다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단어를 외울 때 예문과 함께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원이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예문 이런 것들을 못 챙기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 어원보다는 그냥 예문 읽으면서 외우는 게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공감해주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렇죠? 커피수비님, 읍스 어원책 샀는데 이수원님 어원책만 3권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약간 진짜 팩트 폭행하자면 마케팅적인 게 좀 있습니다. 어원으로 단어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게 약간의 마케팅적인 게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먹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서도 단어 공부에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그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관점만큼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펠링 외우는 법. 그거는 피디님 저희 질문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피디님 저희 질문 적어주실 때 가능하면 아이디도 같이 남겨주시면 누구님이 질문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스펠링 외우는 거 제가 나중에 Q&A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 4번째 영어 단어 못 외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본인 머리를 탓하세요. 내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자 진짜 팩트 폭행 해볼까요? 실제로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진심은 아니야. 무슨 이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어떡하겠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걸 뭐 하면서 정말로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로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왜 그렇죠? 왜 영어 단어 공부할 때만 되면 난 머리가 나빠서 이게 안 외워지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요 영어 공부, 영어 단어 이런 것만 딱 쳐보시면 진짜 많은 영상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저같이 진짜 전문 강사는 아닌데 약간 공부 잘하신 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강사가 아니라 진짜 그냥 공부하신 분들. 공부하셔서 나 공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드셔서 막 구독자 되게 많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의 영상도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시는 게 와, 이 사람 진짜 빡세게 했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2번 봤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3번 봤는데 기억 안 나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를 탓하시려면요 30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때 머리를 탓하세요. 혹시나 내가 머리가 진짜 안 좋은 건가? 라고. 근데
30번 연속으로 내가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전까지 절대로 와, 난 머리가 안 좋나 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번, 20번 봐야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약간 2번 봐놓고서는 와, 나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막 그런 거 있죠. 단어 책 같은 거 막 50번 보기. 약간 그거 딱 들으면 50번 보기? 야, 그 과장이 좀 있구만. 야, 3번만 봐도 진짜 많이 본 거지. 아니에요. 그런 분들 진짜 50번 봅니다. 50번 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분이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럼 50분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또 신기하게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게 효과가 빠바바박 나가지고 막 서울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팩트 폭행인 건데,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단어가 기억 안 나지? 나 아까 원서 읽다가 아까 챕터에서 나온 건데 방금 전에 내가 찾아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30번을 내가 이 단어 찾아보기 전까지 왜 이게 나 아까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 더 중요하게는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한 번 보고 기억 안 나면 새침해지신다고요? 새침해지시는 건 뭐예요? 막 약간 이런 건가? 단어장에 삐지시는 건가? 정현님이 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모든 공부의 왕도는 반복이에요. 저는 공부에는요, 지름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름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름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저도 그걸로 돈 벌고 싶어요. 여기 영어 공부에 지름길이 있으니까 이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라고 저도 그거 찾아가지고 저도 그걸로 코스 만들어가지고 저도 그걸로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그냥. 지름길이란 건 없어요.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을 뿐이고, 조금 더 재밌게 가는 길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 뿐이지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이게 10km 거리다, 5km 거리다, 1km 거리다, 100m 거리다, 어쨌거나 우리가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도착하려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앉아 있을 테니까 나한테 택시 불러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윤지님이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네. 그것도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자,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으시다고요. 아까 지름길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지름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말인지 압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지름길 찾는 노력으로 그냥 뭐라도 했으면 영어 실력이 좀 향상됐을 텐데, 지름길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면 그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더라고요. 제일 아깝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먼저. 사실은 진짜 솔직히는 더 있어요. 팩트 폭행하려면은 앞으로 한 2-30분도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먼저는 4번까지 팩트 폭행을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코너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뭘 하지 않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초점 맞춰봤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영어 공부 방법을 좀 이렇게 풀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준비되셨죠? 곧장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PD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 다 받아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공부 관련해서 질문들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못 보면 PD님이 보시고 적어주시면 쭉 제가 하고 싶은 말 먼저 드린 다음에 다 한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꿀팁이란 단어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름길이란 단어는 싫어하는데 꿀팁은 되게 좋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말도 이거니까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안 외워졌을 때 내 머리가 나쁜가 봐라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시지도 않되, 한 번 만에 외워야지라고 그냥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왜?
한 번만에 외워지는 건 그냥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그런 영어 단어 공부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번만에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꿀팁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사실 두 번째 꿀팁이랑 이어져 있는데 자연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을 해야 돼요, 영어 단어는. 반복을 해야 외워져요. 뭐가 됐든 반복을 해야 외워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그래서 어떻게 반복할 거냐는 거고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 반복 학습 효과라는 건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어를 보자마자 딱 외울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볼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자, 까먹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자, 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단어를 또 보고 해서 내가 뭔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거 외워졌네 라고까지 느끼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 번 접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자연 반복 학습 효과인데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영어의 노출을 엄청나게 높여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역시나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영어 공부라는 게 이렇게 스테이지가 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맞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영어 공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 알파벳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저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파닉스라 그래서 또 발음하는 거 공부하잖아요. 해서 1단계는 알파벳이에요. 2단계는 파닉스예요. 3단계는 그러면은 이제 sight words라 그래서 단어 좀 외워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외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단계가 따다다닥 나눠져 있고 성인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어 한 10,000개 먼저 외우고 10,000개 먼저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꿈이 커요. 그 꿈이 큰 거 저는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얼마 정도 꿈이 크시냐면은 오케이 내가 영어 공부할 거고 단어 10,000개 외우고 시작해. 단어 10,000개 외우고 그리고 회화책 한 3권 띄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냐면 사실 단어 10,000개 외우고 회화책 3권 띄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만 아무런 기본기도 없이 그냥 영어 단어만 10,000개 외우고 시작하는 그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 단어를 공부해놓고 이걸 치우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해요. 영어 가르친 지 이제 횟수로 11년 차 됐고 EBS에서만 강의한 지도 이제 7년 차 됐나요? 저도 지금도 영어 단어 모르는 거 나와서 검색해보고 공부한단 말이죠. 영어 단어 공부라는 건 계속하는 거고 자 원어민도 검색해요. 원어민도 사전 찾아봅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봐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 중에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찾아본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영어 단어는 언젠가 이렇게 치워내는 게 아니라 계속 접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영어 단어 공부 자 내가 단어장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에 20단어 30단어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 공부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에서 살짝 벗어나서 그냥 영어 노출을 무조건 높이세요. 원서가 됐든 미드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오디오북도 좋고 영어 노출 내가 읽고 듣는 영어의 노출을 엄청나게 높이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서 같은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책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주먹왕 랄프 책을 읽다 보면요. 이게 챕터 3에서 나온 단어가 챕터 5에 또 나와요. 그 챕터 6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챕터 9에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책을 그냥 한 권 읽은 건데 읽다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이 원서 같은 거 읽을 때 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원서 같은 거 읽을 때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 다 찾기 시작하면요. 그럼 끝이 없어요. 한 페이지 읽는데 막 단어 25개를 찾고 있으면 그럼 내가 책을 읽는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지쳐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읽었어요. 저는 진짜 그냥 막 읽다가 같은 단어가 한 4번, 5번쯤 반복되면 그럼 좀 인간적으로 우리 솔직해지자고 인간적으로 아니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응? 5번이나 나왔는데 그래 그냥 한번 뜻이나 찾아볼까? 하고 그때 슬쩍 한번 저는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이 단어가 4번 나왔을 때 그 뜻을 몰랐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니까 5번째 나왔을 때쯤에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이게 그 뜻이구나. 훨씬 머릿속에 팍 박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5번째 돼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좀 이따 또 나오죠. 6번째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6번째 만나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자 5번째 봤을 때 찾아봤을 때 그 뜻이 기억나면 이거 아까 그거네. 그래 이 뜻이네 맞네. 뭔가 내가 찾아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신나서 이거 쭉 읽게 될 거고 그럼 또 이게 또 머릿속에 또 한번 빡 박힙니다.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또 오기라는 게 있어요. 뭐지? 이러면서 또 찾아봐요. 왜냐면 이게 억울하거든요.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그리고 아까 되게 공감했거든요. 이게 이 뜻이어가지고 아까 저번에도 그렇게 쓰였던 거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봤을 때 딱 기억이 안 나면 뭐지? 한번 더 찾아보고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단어 공부라는 것을 하나의 떨어진 섹션으로서 놓고서 단어 공부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스피킹은 스피킹대로 이런 게 아니라요. 스피킹을 하든 리딩을 하든 리스닝을 하든 나는 단어 공부는 언제나 항상 곁다리로 같이 가는 거고 특히나 원서나 미드 같은 경우 그냥 보다가 이 단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이거는 그래도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찾아봐 줘야 되겠다라는 것만 싹싹 공부하시면 훨씬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맞아요. 지금도 좀 적어 주신 분들이 많은데 한 책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요. 같은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문장 구조, 같은 단어가 되게 반복돼서 나오게 돼 있고 왜냐면 말투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맥락 속에서 단순히 예문이 아니잖아요. 책 자체가 나한테는 하나의 예문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 내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 속에서 이 단어를 탁탁탁탁 내가 캐치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단어장을 통해서 내가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머릿속에 잘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단어 공부를 독립적인 하나의 공부 뭔가 해야 되는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리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리스닝 하는 건데 거기에 단어 공부가 언제나 가서 옆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계속 보는 것 중에서 내가 많이 보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그냥 가장 부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왜냐면 이거를 내가 딱 이해를 했고 근데 다음 챕터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내가 공부한 건데 나오네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가장 저한테는 효과가 좋았던 공부 방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좋아요. 수정님이 이건 그냥 지금 여기서 답변 드려볼까요? 그럼 한 권 읽었는데 외워지는 단어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뭐냐면 하루에 오케이. 자, 이 질문 진짜 중요한 거고 약간 지금 제가 키노트 준비해 놓은 거에는 없지만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양사전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영양사전도 여기 제가 가져다 놨어요. 콜린스 코빌드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로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어디 예스24 가가지고 이 책 주문하지 마세요. 요새 누가 종이사전 씁니까? 요새 누가 종이사전 써요? 그리고 그냥 콜린스 코빌드 딕셔너리.com인가 뭐 이렇게 치시면은 또 이 사전 그 온라인으로 다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는데 이 사전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한번 볼까요? 제가 맞아요. 제가 뉴질랜드 유학 당시에 샀던 사전이에요. 나이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서도 한 16년 전에 17년 전에 샀던 사전입니다. 벌써 와 진짜 오래됐네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16년 전에 막 샀던 사전이고 실제로 제가 유학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가져온 그거고 요게 그래서 약간 그 추억의 여행으로 가보자면 여기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안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Third Edition 하고서는 2001이라고 적혀 있어요. 2001년 버전이에요. 진짜 옛날 책이죠.
2001년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제가 사긴 샀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다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사전 처음부터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사전 처음부터 내가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진짜 뉴질랜드에서 썼던 사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조명 때문에 안 보이실 거라서 이게 증명이 안 되는데 피디님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피디님, 하메 피디님. 여러분들 댓글 읽으시느라고 저를 안 봐요. 피디님 여기 와서 이것 좀 인증해 주세요. 여기 보면 단어 옆에다가 이 사전 단어 옆에다가 제가 연필로 숫자를 써놨어요. A부터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외우는 첫 번째 단어라고 해서 자 와서 여기 숫자 적혀 있죠. 1 그리고 여기 2 적혀 있죠. 2라고 적혀 있는 단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백에 2라고 적혀 있죠. 아 그리고 여기 3 적혀 있죠. 어벤던에 3 적혀 있고요. 그렇죠? 자, 인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자. 이게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사전 그냥 앞에서부터 외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케이. 이거 내가 외운 단어야. 1. 내가 두 번째로 외운 단어야. 2 하면서 실제로 저도 해 봤어요. 안 돼요. 안 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는데 이 단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요즘 나온 이 사전에는 이 페이지가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 여기 보면요. 몇 단어나 알면 되는지를 이 콜린 스코빌드 딕셔너리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왜 없죠? 자, 제가 이거 페이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찾는 동안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단어 정도 알면 우리 될까요? 우리 단어 몇 개나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 단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몇 개? 여러분들 몇 개 정도 알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적어주세요. 1000단어? 2000단어? 3000단어? 여러분 아니 1000단어 외워서 끝낼 거면 우리 그냥 닥치고 하면 되지 않아요? 1000단어는 1000단어 하고서는 단어 공부 때문에 걱정 안 할 거면 3600? 되게 수풀님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4000개, 5000개, 10,000개, 20,000개, 3만 개도 나왔어요. 5만 개? 에이 500개는 500개는 장난하시는 거죠? 15,000개? 2만 개? 3만 개? 22,000개? 7,000개? 자, 좋아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전에 적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이 사전에 보면 단어 옆에 그 약간 그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건지 그 빈도수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5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점점 줄어서 1개짜리까지 있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없는 거는 이 난이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굳이 빈도수를 셀 필요가 크게 없다라고 뭐 생각된. 그러니까 나름 없으면 어려운 거죠. 수가 줄어들수록 어려운 거니까. 자, 여기 보면요. 다이아몬드 5개짜리 밴드가 680단어예요. 근데 여기 포함되는 680단어들은 뭐냐면요. 관사 the, 접속사 and, 전치사 of, to 이런 거. 그거랑 되게 쉬운 동사들 있죠. 그리고 쉬운 명사들 like, go, paper, return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밴드 5개짜리 가장 쉬운 걸로 680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해 주셔야 돼요. 제 옆에 계산기가 없어서 더해 주셔야 돼요. 밴드 5개가 680개였어요. 밴드 4개짜리가 이제 argue, 말다툼하다 argue 또는 뭐 위험, danger 아니면 다리, bridge, 바다, sea 이런 게 이제 밴드 4개래요. 이게 1040개. 680 더하기 1040. 자, 그러면 1720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The words in the top two bands account for about 75% of all English usage 라고 나와 있어요. 1780개의 단어를 알면 영어 쓰임의 75%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계산해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자, 계산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제 머리로 안 돼요, 이제. 자, 밴드 3개짜리로 넘어갈게요. 이 밴드 3개짜리는요, medicine, 약, 그리고 전략을 뜻하는 tactic, 그리고
공격적인이라는 뜻의 뭐 형용사 aggressive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밴드 3개짜리가 1580개가 있고요. 밴드 2개짜리로 가면요. 정확도 accuracy라든지 아니면 뭐 끔찍한 뭐 이런 의미의 miserable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는데 여기 3200개가 이 밴드 2개에 속합니다. 그리고 밴드 1개짜리가 뭐 겁이 없는 fearless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이란 뜻의 abundant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밴드 1에 속하는 단어가 8100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밴드 5부터 밴드 1까지 다 더하면 몇 개인가요? 다시 밴드 5가 680개, 밴드 4가 1040개, 밴드 3가 1580개, 밴드 2가 3200개, 밴드 1이 8100개. 자,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 개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 개죠? 14,600개, 14,600개. 좋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것도 그냥 제 발음 자랑할 겸 그냥 읽어볼게요. The words in the 5 frequency bands are of immense importance to learners because they make up 95% of all spoken and written English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4,600개가 모든 영어의 95%를 차지한대요. 95%를. 그러면 자, 먼저 두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 아주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5,000개 정도 알면 그러면 95% 이상의 단어들을 내가 아는 거니까. 그렇죠? 15,000개 정도 알면 불편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원어민들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원어민들이요. 2만 단어 정도를 압니다. 2만 단어 정도를 알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2만 단어 정도가 되면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는 거고 15,000개 정도 알면 사실 불편함을 못 느낄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보세요, 여러분. 75%를 차지한다고 했던 게 몇 개였냐면은 1720개였어요. 그렇죠? 1720개. 그러니까 1700개라고 보자고요. 1700개가 75%였고 거기서 20%를 올리는데 거의 12,000, 3,000단어를 추가로 외워야 됐어요. 그렇죠? 12,000, 3,000단어를 추가로 외워야지 그 75%에서 95%, 20%가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단어 때문에 공부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정말로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단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케이스 중에서 진짜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 내가 모르는 단어고 못 본 단어여서 특히나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은근히 우리가 이 단어를 이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맥락이 전달이 안 돼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보세요. 1700개인데 75%를 커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1700개를 제대로 알면 75%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근데 우리 지금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원어민이랑 대화하면 최소한 75%만큼은 내가 오해 없이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전에 적혀 있다 그래서 뭐 1700개 알면은 75%가 오해가 없을 겁니다라고 100% 이게 정말 뭐 사실도 아니겠지만 이게 100%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 1700개를 정말 제대로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그냥 단어를 많이 아는 게 내가 겪고 있는 단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얘가 말해주는 게 75%, 95%, 그 20%를 올리는데 12,000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효율적이에요? 1700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나머지 12,000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나머지 12,000개 해봤자 20% 올라가는데 1,700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75%를 커버해 준다는 거니까 차라리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 영어 실력을 빡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감이 되세요? 제가 이 사전을 보고 저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진짜 저 페이지예요. 저 페이지에 같은 제가 진짜 16년 7년 전에 봤던 사전이 이거니까 저 페이지예요. 저 페이지를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이 단어가 무조건 양이 아니라 질이네. 이 밴드에 맞춰 있는 거 순서대로 해서 밴드 5부터 쭉 밴드 4로 넘어가서 쭉 밴드 3로 넘어가서 쭉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냥 아무거나 막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도 1페이지부터 밴드 있는 것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번호 붙이면서 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찾아서 밴드부터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이 원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그 공부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는 그 공부 방법에 이미 그 개념까지도 녹아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첫 번째로 찾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최소한 5번, 6번 나와서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다 싶을 때 단어를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그 단어가 이 사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밴드 뭐가 하나라도 달려있을 만한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권 책을 읽으면서 5번, 6번 본 단어는 무조건 밴드가 달려있을 만한 그 15,000 단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단어라는 거고 많이 보는 단어인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밴드가 높다는 거예요. 밴드 4가 됐든 밴드 3가 됐든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몰랐네? 그럼 그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이 사전에서 짚어준 그 밴드가 높은 단어를 내가 알아서 원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 모든 지금 제 이야기를 시작한 질문이 뭐였냐면 그거였잖아요. 원서 읽으면서 공부하면 단어 양이 적지 않나요? 단어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원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나온 단어 100개만이라도 제대로 외워서 그 1,700개 안에 속하는 구간의 단어들이 됐든 밴드 스코어 4, 밴드 스코어 3, 밴드 스코어 2에 속하는 단어들이 됐든 질을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먼 길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거야말로 제대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단어 공부를 쭉쭉 해나가는 그 방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조언이었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설명을 좀 괜찮게 했나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빈도 높은 수의 단어를 공부를 하라는 건데 근데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냥 원서 보면서 미드 보면서 나오는 단어 많이 보이는 단어를 그냥 알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빈도 높은 수를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0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요 여러분 하루에 20개 30개를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책을 볼 건데 5번 나온 단어는 찾는 걸로 하자.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오히려 낫다. 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책 뭔가요? 방금 책 주먹왕 라이프 2라고 그 롱텔북스에서 나온 저기 영화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광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앞에는 원서고요. 잘 안 보이시죠? 앞에는 원서고 뒤에 책은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이렇게. 그리고 여기 CD도 이렇게 또 있어서 오디오북도 들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밑에 이제 그 구매 링크도 지금 있는데 근데 자 보세요. 좋아요. 자 여기서 조금 있다가 질문으로 제가 쭉 한번 받아볼 텐데 공시생은 달라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데 근데 저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영어 시험을 공부할 때 단어 먼저 내가 단어장으로 떼고 복화 2만, 복화 3만 무슨 뭐 필수, 어휘, 수거 뭐 이런 거 한 권 떼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넘어간다는 그 단계를 머릿속에 규정 지어 놨기 때문에 그래 원서를 가지고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시험 보는 나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정말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점수가 필요해서 공부했던 시험은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약간 이제 미국은 토플이고 영국은 IELTS인데 저는 IELTS를 공부할 때도 단어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IELTS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문제 풀이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IELTS 문제를 엄청 많이 됐다 그냥 많이 풀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 똑같이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도 나왔던 건데 여기 또 나왔네. 그럼 내가 한번은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미드 읽으면서는 5번, 6번 나왔을 때 한번 봤다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2-3번만 나와도 보는 거죠. 왜냐면 시험의 빈출 어휘는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영어의 빈출 어휘보다는 그 빈출의 폭이 적다 보니까. 해서 사실은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많은 지문 읽고 많은 문제 풀면 그게 정말 장땡 아닌가요? 정말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 풀고 많이 문제 이제 틀리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이 단어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 그럼 그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뭔가 내가 진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문제를 또 푸니까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어 노출을 이만큼 높여주고 영어 단어는 계속 옆에 곁다리로 따라간다라는 그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알고 있는 단어량이 너무 적은데 랄프 프로즌 이런 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단어 어휘 실력이 없으면 정말 그냥 막 필수 1000단어 이런 거는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덤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자꾸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또 광고를 드리게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약간 그 희미하게 보이시죠? 단어들이 볼드로 돼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페이지 넘기다 보면 요거 이 볼드로 돼 있는 이 단어들이 다 여기 단어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서 이쪽에다 펴시고 여기다 단어장 피신 다음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페이지 넘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롱테일북스 책들이 좀 같이 읽기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어를 모르셔도 단어장이 그냥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단어장이 그 챕터 순서대로 다 이제 읽는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여기 있고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여기 있고 이렇게 같이 읽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어휘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따라가기 좋으신 책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선 단어 공부 관련해서 제가 쭉 한번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해서 앞에서 제가 좀 강조드렸던 거는 무조건 양이 아니라 질이죠. 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단어 공부하실 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미 만들어 놓은 영어 단어 공부 관련된 영서당 TV의 영상에서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품사 꼭 확인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love 사랑하다 뭐 있을까요? cup water 물 한 단어는 한 뜻 그렇게 외우시는 거 절대로 안 돼. 그건 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시험 받고 시험에서 만점 맞았거든요. 이렇게 옆에다가 영어 적어놓고 오른쪽에다가 뜻 써. 만점 맞았으니까 나는 이 단어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꼭 뒤통수 맞고 문제는 내가 이 단어를 잘 모르는데 나는 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부터 내 영어 실력이 발목 잡히게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게 되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거를 제가 저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줬던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ppreciate 아세요? appreciate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ppreciate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요. 그게 저는 그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보석 같은 것을 감정하다라는 뜻의 맥락에서 appreciate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보고 이게 얼마짜리다. 뭐 요런 느낌으로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appreciate라는 단어가요. 뜻이 더 많아요. 같은 동사 안에서도 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작품 같은 거를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마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약간 맥락이 다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 단어 외울 때는 이런 상상력 발휘하시면 좋은데 보석을 봐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되게 비싼 보석이네요. 그러면서 예쁘니까 또 보게 되는 거죠. 작품처럼 감상을 하는 거죠. 와, 내가 오늘 이렇게나 예쁜 보석을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그래서 appreciate가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게 된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appreciate, 보석 등을 감정하다라고만 외운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거죠. Thank you, I appreciate it. 뭐 말하자면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thank you, I appreciate it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옆에서 보고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의 가격을 매겨요. 무슨 말이지? 뭐 좀 이따 팁을 준다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appreciate는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으로만 공부를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뭐예요? 감사해요. 당신의 그 제스처가 나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뜻이잖아요. 자, 한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만 공부해 놓으면요, 나중에 가서 진짜 오해를 사기가 쉽고 완전 잘못 이해를 하거나 완전 내가 엉뚱한 말을 하거나, 그리고 정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이 단어를 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꼭 품사, 기본적으로 품사, 이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하나의 품사만으로 쓰이지 않을 때가 또 되게 많거든요. 챙기시고 스펠링과 발음도 챙기세요. 스펠링과 발음도 한 번에 다 챙기세요. 질이에요, 질. 똑같은 단어를 내가 여러 번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까먹어서 찾아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른 뜻도 있나? 라고 해서 찾아보지는 않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품사가 있다면 그 다른 품사들, 나는 지금 여기서 얘를 동사로 찾은 거지만 얘가 명사도 됐어. 그럼 명사 뜻도 그냥 한 번만 훑어보세요. 훑어보다 보면 왜 동사로는 얘가 이 뜻이고 명사로는 저런 뜻이 되는지 또 그런 맥락이 또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훑어만 보셔도 나중에 분명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찾아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동사를 항상 먼저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근데 이제 어휘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뭐야, 5번, 6번 나와보면, 아니면 10번 나와봐도 좋아요. 5번, 6번 아니면 10번 나와볼 때 뭐 찾아보라고 했는데 나는 10번 나오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아? 10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나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전히 찾아볼 게 많은데 싶으시면요, 그 중에서도 동사를 가장 먼저 집중해서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동사가요 가장 핵심적인 품사고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거, 형용사 같은 거, 부사 같은 거 다 중요한데, 명사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형용사, 부사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찍어서라도 이렇게 문장 해석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도 틀리더라도 찍을 수라도 있어요. 찍는 걸 시도할 수라도 있어요. 동사는 모르면요 찍는 걸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핵심적인 품사고요. 그리고 동사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활용되는 범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지막 2개인데, 자자 이거 먼저 빨리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영어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다고 봤을 때 그거에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우리말 단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영어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 단어가 딱 매치되는 영어의 단어로서 어딘가 그런 단어가 영어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그걸 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가지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꿀 때 제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첫 번째는 단어 정이고요. 정. 영어 단어엔 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비슷하게 동정심, 아니면 그냥 사랑, 아니면 friendship, 우정,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영어 단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런 작가가 생겨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는 하는데, 그거 있죠. 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들여밟다라는 거는 영어의 표현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건데 번역하면요, stepped on it softly, 이거밖에 안 돼요. 부드럽게 밟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이렇듯 우리나라 말 단어도 영어에 딱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영어 단어도 우리나라 말에 딱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단어는 이 뜻, 이렇게 공부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단어는 이 뜻, 그렇게 공부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예문,
예문을 활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문을 활용하는 거의 최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영어 노출을 통해서 원서 아니어도 좋아요. 원서 아니어도 좋고 미디어도 좋고요. 뭐여도 좋아요. 그냥 내가 영어를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접하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반복되던 단어를 딱 공부를 하면요. 우리나라 말에 어떤 그런 뜻이 적혀 있고 그게 살짝 부족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이는 맥락 자체를 5번, 6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 뉘앙스를 내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단어장을 통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단어장에 아무리 예문이 하나가 딱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예문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과 책을 통해서 스토리 속에서 장면 속에서 캐릭터들의 감정 속에서 내가 이 단어의 맥락을 내가 유추하는 것과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반복 학습 효과가 진짜 그냥 짱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이제 점점 목이 쉬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물 좀 마시고. 오늘 너무 꽂혀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도 잘 못 보고 댓글 근데 질문 남겨주신 건 저희 피디님이 다 열심히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질문도 지금 계속 올려주신 거 제가 보고 있고 오늘 영상 지금까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도움이 되셨대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도움이 그래도 되고 계신다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자, 좀 더 달려볼게요.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는데 2개 남았어요. 사실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또 생겨가지고 자, 이제 영어 단어기 꿀팁 6번째 뭐냐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깜지하지 마세요. 깜지 하지 마세요. 깜지도 2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렇게 진짜 그런 거 있죠. 진짜 뭐 이렇게 스펠링 외운다고 해서 뭐 love면은 love 막 이렇게 외우시는 거 그런 깜지도 있고 그건 진짜 그거야말로 깜지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적는 거. 그거 말고 또 하나 뭘 하시냐면은 그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드시는 거. 자,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걸로 단어 찾습니다. 이 사전으로 막 지금은 무슨 뭐 검색이라도 되죠. 이걸로 막 페이지 막 해서 A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단어가 나와요. 뭐 여기 crisis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단어장에다가 crisis 그리고 또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 또 예쁘게 적어야 돼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워요. 또 말해서 crisis 적고 발음 기호도 또 이제 발음 기호 적는 건 뭐 어디서 연습이나 해봤나요? 막 삐뚤 빼뚤 발음 기호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품사 적고 뜻을 막 적어. 그리고 예문도 적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전의 내용을 막 있는 그대로 적는 거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첫 번째로 자 외우려면요. 외우는데 집중을 해야지 쓰는데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쓰는 게 그러니까 쓰면요. 내가 이 글자를 쓰는데 내 CPU가 활용이 되잖아요. 저는 그 CPU까지도 아까워요. 그냥 외우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려고 쓰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참고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인데 나름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보세요. 쓰는 거를 외우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만 쓰는데 특히나 저 같은 사람 막 글자 예뻤으면 좋겠고 틀렸네 막 지우고 다 에너지 낭비예요. 왜 내가 이걸 지우고 앉았어. 그리고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적어 놓으면 나만의 단어장이 생겨서 나중에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돌아보잖아요. 안 돌아볼 거면서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볼 거잖아요. 안 돌아볼 거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쭉 한번 되돌려 보세요.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까 적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외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 번에 외우려고 사실 제가 어디다가 오늘 그 주제만 한 번에 제대로 외우기라고 막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내가 이걸 외우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뭔가 옮겨 적고 막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고적 오류에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어에 여러 번 노출될까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이거, 그리고 여러분 요새 아니 진짜 솔직히 저처럼 종이 사전 갖다 했으면 나중에 이게 찾는 게 귀찮아서라도 어디 적어 놓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저도 그렇게 적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단어 적고 옆에다가 숫자만, 페이지만 적었어요. 제가 여기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ethic 이란 단어를 찾았으면 그 ethic 하고서는 그 옆에다가 524페이지 3페이지만 적었어요. 나중에 내가 이 단어 찾아볼 거면 그냥 이 페이지만 보면 되게끔. 거기까지 전 갔는데 솔직히 요새 누가 종이 사전 씁니까? 아니 검색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단어 기억 안 나면 그냥 검색하는데 5초나 걸립니까? 그냥 검색하는 게 낫지, 이걸 어디다가 정리하는 것보단 그냥 그때마다 검색하고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적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적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지, 나는 이거 10번 20번 반복해서 볼 거고 기억 안 나면 그때 또 검색해보면 되지라고 오히려 가볍게 마음 먹으면요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해 보신 다음에요, 그냥 쭉쭉 훑어보세요. 한 번에 내가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이걸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쭉쭉 훑어보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날 걸 알고 훑어보는 거예요. 뭐 또 검색해보지 뭐 나중에. 훑어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장 속에서 이 뜻인가 봐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자연, 반복, 학습, 효과라는 그 전략 안에 적으면서 공부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공감이 되세요? 맞아요. 결국엔 진짜 그냥 노출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는 게 이 핵심이에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의 핵심은 그냥 엄청난 노출이에요. 노출하면서 검색, 찾아보고. 누가 요새 적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자, 좋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니까 좋고,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도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이제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단어를 외울 때요, 기어가 바뀌는 날들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요.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 단어 벌써 5번째 나왔는데 난 모르겠어. 그래, 인간적으로 한번 찾아보지 뭐 하고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훑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훑어보기만 하면 된다, 이 자리에서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면요, 검색하는 것도 마음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 제 장담하건데 진짜 훑어보기만 해도 돼요? 왜? 이거 20번 30번 우린 검색해 볼 거거든요. 그 멘탈리티 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검색하기 시작할걸요. 왜냐면 부담이 없으니까. 검색하는데 3초면 되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는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막 검색해 보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 단어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훨씬 더 재밌어지게 될 텐데,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5단어, 오늘은 5단어 그래서 공부했어요. 훑어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5단어밖에 못했네. 근데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한 것도 보니까 하루에 10단어 이상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하루에 5단어, 10단어 뭐 평균 잡아서 그럼 한 달에 200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그래도 10,000단어 정도는 외워야, 내가 10,000단어 정도 외우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좀 도가 터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는 15,000단어라 그랬는데 10,000단어 정도 알면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어느 정도 단어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내가 한 달에 300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7단어인데 30일 치면 210단어니까 한 달에 내가 300단어 정도를 외운다고 치면, 근데 내가 한 달에 300단어를 외운다고 치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지금 이제 만약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10,000단어를 외우려면 33개월이 필요한 거고 거의 3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15,000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50개월이 필요한 거야? 4년이 필요한 거야? 이제 언제 그럼 이걸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단어 공부도요, 처음 시작할 땐 1단, 그러니까 오늘 내가 5개 검색했는데 지쳤다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다 보면요, 말하자면 30번 봐야 외워지던 게 어느 순간 20번만 봐도 외워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10단어만 봐도 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2-3번만 봐도 이거 그거네 라고 외워지는 날이 와요. 왜냐면
어원이 아니에요. 어원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많이 알기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출이 중요한 건데 내가 100단어를 알았을 때 101번째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 단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이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10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5000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5001번째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이 단어랑 비슷한 뜻의 단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던지 아니면 뭔가 생김새가 비슷한 단어를 이미 어디서 공부를 해봤던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이 정보랑 비교 대조를 통해서 내가 훨씬 더 이거를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50배가 는 거예요. 단어를 알면 알수록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큰일 났어요. 저 내일 아침에 EBS 라디오 녹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밤 12시 내일 라디오 PD님한테 혼나겠네. 내일 목 쉬어가지고 막 라디오 녹음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를 비교 대조해서 내 머릿속에 넣을 그 비교 지식군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30번 봐야 기억나던 게 10번만 봐도 기억나고 5번만 봐도 기억나고 2-3번만 봐도 기억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동차가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으로 가듯이. 결국 그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 약간 이거거든요. 내가 하루에 5단어 외우는 것도 이렇게 빡센데 언제 15,000단어 외울 거야. 매일,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했을 때 매일 하루에 5단어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5단어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면요. 하루에 50단어 공부해도 50단어 공부했네? 근데 나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영어 공부하는 내내 단어 공부가 계속 이만큼 어려울 거고 계속 이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 공부는요. 분명히 쉬워집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작문, 문법 이런 거는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책에 갇혀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쉬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저 되게 많이 보는데 잘못 공부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문법 같은 거 잘못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꼬이는 분도 저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단어 공부는요. 무조건 닥치고 하다 보면 얘는 무조건 닥치고 쉬워져요. 내가 그냥 무조건 많이 단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단어 공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앞으로 영원히 단어 공부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여기까지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벌써 11시 52분이나 됐네요. 감사해요. 제 열정에 졸음을 이기고 있으시다고. 자, 질문. 피디님 저희 질문 정리가 좀 됐나요? 제 페이지에 좀 띄워주세요. 질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거 몇 개 골라가지고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1박 2일 방송 하게 생겼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북클럽 이제 할 거예요. 북클럽 이 책 이제 실제로 훨씬 정말 이 보통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저희 영사당 뭐 강의도 같이 링크 건 김에 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서 훨씬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있고요. 그 디스크립션 란에. 그리고 도치맘에서 또 이미 공구 이미 하신 지 좀 됐을 거예요. 하고 있고 책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과제 문장도 드릴 거고 그 과제 문장 같이 또 나눠보는 3주 동안 이제 북클럽 진행을 할 건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지금 이 영상 내일 오후쯤에 편집돼서 한번 올라갈 건데 거기에도 제가 과제 문장 드릴 거고 그 도치맘 카페에도 승기쌤과 원서 읽기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이렇게 게시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제가 과제 문장 남겨드릴 거예요. 같이 읽으시면서 과제 문장 특히나 더 집중해서 공부해 오시면 같이 진짜 그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팁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교재 없으셔도 당연히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자, 질문 보도록 하죠. 스펠링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수지 님께서 단어를 공부할 때 스펠링을 완벽하게 못 외우는 상황 때문에 고민이에요. 보면 읽을 수 있고 뜻도 아는데 적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요.
이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반대말이긴 하지만 적어봐야 되긴 해요. 근데 역시나 종이에 적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스펠링 할 때 손에 적는 것처럼 저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요. 손으로 해요. 그냥 appreciate 하면 appreciate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손으로 적고 말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그러니까 스펠링 외우는 것 자체가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좀 매력 없는 섹시하지 않은 그런 답안이긴 한데 스펠링도요. 그냥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공부하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외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난 5번이나 봤는데 왜 안 외워지지? 남들은 20번, 30번 봐서 외운 걸 뿐이지 다른 분들이 머리가 더 좋아서 외우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디슬렉시아라고 하나요? 그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뭐가 아닌 이상은 반복 획수의 부족입니다. 절대로 뭐 스펠링을 외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저한테 되게 신박한 답변을 기대하셨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의지는 그래요. 제 주장은 좀 그런 게 있고. 자, JH 리님이 단어만 외우면 문장 안에서 매칭이 안 돼요. 맥락 안에서 외우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렇죠? 이건 뭐 질문은 아니었고. 스펠링 죄송해요. 자 보세요. 스펠링 질문 주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이런 질문 정희님도 이런 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나면 반 이상은 까먹어버리네요. 어떻게 해야지 계속 기억되나요? 반복이에요. 그건 제가 오늘 거의 2시간 1시간 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반복인 거고 까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외우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시작인 거니까 이 부분은 이미 설득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가 발음기호보다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소리를 바로 듣더라고요. 남편은 발음기호 외우게 하라 하고 아이는 외우기 싫어하고 발음기호 중요하겠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찾아보면 꼭 발음기호 그리고 이제 스펠링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품사 그리고 품사 여러 가지 뜻들 다 보시지만서도 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발음이라도 들어보는 습관은 먼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습관이에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어 소리에 노출이 돼서 진짜 정확한 파닉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영어를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원어민의 음성만을 듣고서는요, 그 제대로 된 발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소리로서 영어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국어가 우리나라 말인 이상.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훨씬 좋고 발음 기호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발음 기호를 한번 공부하는 게 사실 진짜 발음 기호만 놓고 공부하면요. 그거 한 2-3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굉장히 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어요. 발음 기호에 대해서. 그거 이제 찾아보시면 영서당 TV 옛날 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그냥 1시간짜리인데 그냥 진짜 속는 사람 치고 1시간만 봐 하면요. 난 영어에 이런 소리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그 아이가 분명 말하게 될 거고 그럼 아이가 발음기호를 이래서 공부해야 됐구나 설득이 될 겁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발음기호 공부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설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가 아닌 수거 공부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어나 수거나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짜리고 수거는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단어도 수거도 전혀 공부 방법 바뀌는 거 없고요. 사전은 영영사전으로 봐야 할까요? 영한사전을 봐도 될까요? 영영사전을 보면 조금 더 그 맥락상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영영사전을 꼭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영한사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사 따져 볼 거고 발음 기호 볼 거고 스펠링도 볼 거고 그 품사의 여러 가지 뜻 다 살펴보실 거면 영한사전 보셔도 그것 때문에 영어 단어 공부 잘못했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니까 영영사전이 필수는 아니에요. 자, 효진님이 초2 아들 단어 암기 테스트는 해도 되는 건가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단어 암기를 테스트 하실 거면요.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단어를 테스트 하실 거면 이 단어 뜻이 뭐야? 이거 안 되고요. 이 단어 뜻 뭐야? 이제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영어 단어 적어놓고 오른쪽에 뜻 적기. 이거는 진짜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이미 방송 같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단어가 나온 문장을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해주시는 게 물론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주셔야 되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들에게는 더 수고스럽겠지만서도 그게 훨씬 정확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냥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단어의 문장, 이제 책 같은 거 읽었을 때 나올 문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여주고 이 문장을 읽고 나한테 해석해 줘 볼래? 근데 그걸 보면 이 단어를 이 친구가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100% 알 수 있겠죠. 해석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딱 보면 아니까. 그게 100만 배 더 나은 이 단어를 기억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TV 엔젤님이 아이가 리더스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만 나와서 물어보면 그때그때 바로 알려줘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굳이 물어보는데 안 알려줄 이유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고 궁금해하면 당연히 그때그때 찾아보셔도 되고,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 없으시죠? 다섯 번 나와야지만 내가 찾아봐야 된다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으시면 다 찾아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으시면 다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으시니까 다 찾아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한 5번 나오면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지. 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죠? 자,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제 정리해 주신 거에서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연지 보야지 님이 단어를 외운다고 쳐도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텐데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공부했어요?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단어를 골라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계속 노출시켜 주시면 돼요.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노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봤던 단어 또 나와요. 언젠가 계속 나옵니다. 15,000단어 공부해놔도요. 그 15,000단어가 어디선가 한 번씩 쓰이고 어디선가 한 번씩 쓰이고 어디선가 한 번씩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지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한번 공부해놓고 계속 내가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럼 또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이거예요. 만날 단어는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지금 목이 가가지고 그 Never Ending Story 그거 있죠, 그렇죠? 그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근데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목이 가가지고. 근데 그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지금 본 단어 언젠가 또 보게 될 거고 만날 단어 또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내 어휘력이 점점 쌓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더 하고 싶었는데 12시 돼서 이쯤에서 우리 한번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박 2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오늘 방송 도움이 됐나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나 맨날 이제 와서 생각나요. 혹시나 아직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맨날 방송 끝날 때 해.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편집돼서 내일 오후쯤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잔소리라면 잔소리, 잡소리라면 잡소리 한 건 또 쳐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또 복습하고 싶으면 내일 올라가시는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런 채널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는 말이 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또 힘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유튜브 구독자라는 게 이거 제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즌성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목표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쯤부터 해서는 일주일에 5개, 일주일에 6개, 일주일에 7개 영상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저희 PD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라이브도 사실 2번 하자인 건데 어쨌거나 1차적인 목표는 일주일에 6개 정도 진짜 알찬 영상 만드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저기 스튜디오 지금 막 공사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막 파벽돌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쨌거나 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유튜브 영어 교육 시장에서 진짜 빡세게 영어 공부 얘기만 하면서 약간 그런 재밌는 좀 어그로 끌 수 있는 그런 영상 안 만들고 빡세게 영어 공부 얘기만 하면서 여기까지 구독자 모은 채널이 몇 개나 있을까 싶은 정도 얘기를 듣는 게 어떤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만나보고 싶은 그런 정말 영어 공부 얘기만 하면서도 막 저기 구독자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이제 멋진 채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힘내고 저희 PD님도 힘내고 저희 그냥 회사 자체가 힘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북클럽 시작될 겁니다. 그 북클럽의 과제 문장
오늘 영상이 편집돼서 내일 올라갈 텐데 거기 디스크립션에다가 제가 과제 문장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교재 구매해 주시고 교재 이미 있으시면 당연히 다시 사실 필요 없죠. 다음 주 북클럽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